반갑습니다. 국어 수업하는 소희연입니다. 함께 문학을 읽으며 최소한의 문학 독해력을 만들고 출제 요소도 잡는 작업을 오늘도 해보도록 하죠. 함께 볼 작품은 이용학의 하나씩의 별입니다. 이용학은 백석과 더불어 유랑민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의 마음을 형상화하는 시적 역량이 매우 뛰어난 시인이죠. 이용학이란 이름과 유랑민의 정서라는 단어는 꼭 묶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가깝게는 21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출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EBS의 관점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930년대 등단한 이용학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 특히 간도에서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하여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이다. 이용학 시인은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도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시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후 해방기의 시들은 해방을 맞아 고향을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외와 감격,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한반도 운명에 대한 고뇌.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 고뇌라는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세계는 우리에게 단순히 해방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추론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과 변환기 현실 속에서 이향을 결행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고 화자는 이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랑민들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는 이용학의 위치라는 게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랑민들은 뭘 하고 있다? 귀향을 하고 있다. 해방이라는 상황은 두 개체, 두 세상에 모두 공통된 상황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들은 꽤나 상반적이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단순히 이 세계 안에서 동질성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답니다. 자, 다음. 유랑민 화자의 어떤 대비의식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특히 해방의 감격 이후 잠시나마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잊고 서로 동지애. 이건 동질성이죠. 민족 앞에 대해서 제각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각기니까 개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단순히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기에는 꽤나 복잡한 세계가 있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최소한의 상황정서 태도, 시적 전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에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있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는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 그럼 상황이 일단 하나 잡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화물 열차에 타 있는 게 아니라 화물 열차 지붕 위에 타서 시적 화자와 다른 인물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적 이미지겠죠?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차 지붕, 그것도 객실이 아니라 화물 열차죠. 그죠? 화물 열차 위에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려지고 해석을 요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붕 위에서 각기 하나씩 별을 보고 있어.
그러면 끝난 거죠.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상황, 정서, 태도 정도만 잡으면 시청자는 뭐 하고 있다? 화물열차에 누워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별을 보고 있다. 됐나요? 자, 다음.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병을 치르고 눈부러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어떤 주체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 그치?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요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셋들을 보면 다 뭐예요? 두만강 저쪽에서 오고 자무스는 뭡니까? 숭화강 상류니까 러시아 국경 사이면 여기도 역시 유랑민의 정서가 유랑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험한 땅, 험한 변 이런 것도 어때요? 어떤 땅인지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험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유랑민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엮어주면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야? 유랑민이야. 그치? 그러면서 뭐예요? 힘들었던 삶을 가졌던 거죠. 됐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지금 뭐하고 있대?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이 단어 보입니까? 나눠서 요기하며.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시적 화자는 이런 사람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뭐 있어요?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봐. 눈보라게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인데 나는 어때? 나는 고향과 딴 방향으로 가요. 물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을 때 뭐 서울이 그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 그립다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죠. 왜 고향을 못 가는가? 그런데 만약에 뭐 보기의 측면을 가져오면 어때요? 뭔가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것을 결행해야 된 이유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그리워를 마냥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해석할 것인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말이 보이는데 내 눈엔 흔들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확장하면 어떤 불안 이런 것들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향하는 자로서의 불안감을 어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내려가 볼까? 푸르른 바다와 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우리 정석 표현 나오면은 일단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내다보면 골짜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과 자 여기 일단 잠깐만 잘라보자. 자 보세요. 일단 이민 열차가 어때요? 이렇게 갔다고 했었지. 서러움 이런 단어들이 지금 걸려있죠. 서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했던 이주가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서러움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더 슬픈 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나서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행복해졌으면 무슨 뭐 고통도 감내할 만 하겠는데 어때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사실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이 사람들의 삶의 생활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거죠. 앤드 또 하나 본다면 이런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야. 그럼 이런 장면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구와? 다른 유랑민들과 동질성을 확보한 자리죠. 나도 헐벗었다. 나도 그 이주가 나에게 크게 내 인생을 윤택하게 바꾸진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 표현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좀 지어놓고 볼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를 읽으면 절창이라는 자리가 있어. 기가 막히게 노래했다. 나는 이 자리가 이 시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 울지 못하는 함경도 사내야. 자, 그럼 봐봐. 우리 이 사내한테 조금만 집중을 한번 해볼까? 지금 사내는 귀향이 아니라 이향을 하고 있죠. 고향에 갈 수 없어요. 그쵸? 왜? 우리가 근데 보기를 끌고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고향을 싫어했으면 이렇게 슬픔을 느낄 리가 없어요. 서울을 갈 때. 그지? 지금 어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고향을 떠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랑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기쁜 일, 우리 지금 국권을 되찾았으니까 기쁜 일이 많아. 근데 내 개인은 지금 뭐야? 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울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나라에 기쁜 일이 많기 때문에 울지 못해. 지금 이 두 행이 이 시의 전체적인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내려가 봅시다.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물론 EBS는 지금 폴카라고 번역을 해놓고 무곡이라고 잡아놨는데 어떤 해석에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볼가 지역의 노래 민가라고 지금 처리를 하기도 해요. 뭐가 됐든 간에 둘의 공통점을 자주 설마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폴카냐 볼가 근처에 민요냐 이 얘기를 물어보겠어? 뭐가 됐든 간에 이 세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타국입니다. 타국의 이미지죠. 타향의 이미지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유랑의 공간이었던 거지. 됐어?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는가? 잠이 들었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 안 들리지 이제. 이 노랫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은 우리 한 번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때문에 수미 상관 이런 말도 쓰게 되는 거죠. 바람 속을 달리며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쳐다본 별의 상징성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별에 걸려있는 것들을 잘 보면 어때요? 다 지금 누군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와 별. 화자는 별을 지금 바라본다? 이건 문학작품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도식이긴 한데 어떤 지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내 시선이 머물고 쫓아가고 있는 자리. 그럼 그곳엔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보통 해석을 이 시에서 별의 해석을 희망으로 돌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두가 게다가 이제 모두가 제각기에 쳐다보는 하나씩 각자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한답니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1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상황은 어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상황을 시적 해석까지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자, 화물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장면입니다. 단 누구는 화자에게는 보기의 측면 끌고 오면 그리고 지문의 측면도 끌고 왔을 때 이향이라는 단어는 무리 없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매력적? 좀 더 슬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고국 그 안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는 시적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 시가 갖고 있는 정서의 복합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됐나요? 직접적인 정서 표현은 뭐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이항하게 되는 불안감 그리고 지금 나랑 같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질감과 이질감 글씨를 다 가려버렸네 이질감
그리고 또 뭐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시적 화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지점을 보면서 어떤 시 전체를 가지고 여기가 슬프다, 기쁘다, 불안하다 이렇게 잡지 말고 포인트대로 시어를 잡아준 그 자리에서 끌고 와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다음 태도. 어떤 불안함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다. 별을 보는 행위로 그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나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는 어떤 식으로 출제 요소를 만들고 있어?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불안과 희망이 어떻게 상존, 같이 있으면서 공존하면서 복합성을 만들고 있는 자리죠. 요거를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상의 특징.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시를 이렇게 읽어놓고 보기를 이런 보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는 보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하필 검은 문이냐. 그치? 그리고 뭐 단단하게 잠겼다. 뭐 왜 검은 문이냐. 이게 색채 이미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 왜냐하면 어둠의 이미지와 부딪힐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 지금 검은 문이지만 전체에서 또 나오진 않았던 단어지만 밤이잖아요. 별이 떴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뭐 색채 이미지, 즉 어둠, 밝음과 어둠, 그지? 검정과 뭐 빛의 색깔 이런 것들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뭘 주는 거야? 어둠으로 둘러싼 화자가 빛으로 반짝이고 있는 별을 보는. 그래서 희망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수미상관의 기본적인 속성은 얘는 일종의 반복이라고 보는 거에 맞겠죠. 그래서 그 대상들이 뭐야? 시적 화자가 강조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성도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지우면 지금 수미상관이 걸려있는 자리가 아래에서 보자. 그게 낫겠다. 수미상관이 걸려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걸 한번 더 얘기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각자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강조, 그 다음에 구조적 안정감을 유도했던 수미상관이 나와 있다. 다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사로 종결됐다는 것만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명사 종결하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쪽에 또 뭐 있냐? 뭐 여운을 준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주목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봐. 뭐냐면 이 자리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오잖아요. 서술어로 안 끝나서 그래.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자리가 시인이 의도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니 시인은 뭐 여운을 주려고 이 작업을 했구나. 아니면 이런 단어에 주목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라고 해석하게 하는 거죠. 자, 해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만 잡아놓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뭐 명사로 종결하는 것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리에 여운이나 주목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별을 또 우리가 주제로 삼는데 큰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지? 어떤 자리?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 분명히 유랑민으로서의 공통점, 동질성은 있지만 뭐도 있다? 이질성도 있다. 얘네는 뭐지만 유랑민으로서의 공통점, 동질성이고 여기는 뭐 이질성은 뭐다? 귀향과 이향으로서의 이질성.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잡아버리면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고. 됐나요? 자, 주제 및 출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주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유랑민들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 일단 불안하죠. 두 번째, 시적 화자의 지위는 일단 유랑민인데 어때? 귀향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랑민. 됐어? 그러면서도 각자 하나씩의 별을 보고 있으니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별의 상징적 의미죠. 변환기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 그래서 여기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것. 이게 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다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복잡성.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추적해 줄 수 있고 각각의 시어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가. 가 관건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 출제 역사 한번 보죠. 3학년 학평이 한번 나와서 지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멈춰보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 문제는 나의 다른 시가 걸려 있어서 가에 관련된 보기만 읽고 가에 관련된 문제만 풀어도 되겠다입니다. 멈추고 풀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EBS의 관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기 이 학평의 관점도 그렇고 이 시를 읽어내는 통설이라고 할 수 있죠. 통론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특이한 해설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은 이렇게 읽는 거지 라는 걸 잘 정리해 놓은 거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면서 형상화된대요. 귀향이네요.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 저마다 그치?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답니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의 희망을 품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주제의식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을 빗대서 문제를 풀어보면 2번이죠. 그지?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지금 볼드를 걸어놓은 거 보니까 어딨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지? 여기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러면 이 사람이네. 이 사람과 달리 고향과 딴 방향으로 그지? 고향과 딴 방향으로 흔들려가는 이 사람은 변환기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이거죠. 자, 다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죠. 그럼 이건 뭐가 지금 관건이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이런 장면이죠. 일단은 어딨나? 그치. 지우개로 하고 계속 풀고 있었네. 자, 이 자리죠. 자, 푸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로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죠. 이 측면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죠. 그치? 동질한.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동질성은 있다고. 아까 출제에서 얘기했었죠. 어딨냐? 안 올라가죠. 이 대비의식들. 과연 시적 화자의 내면의 복합성은 어떠한 동질성과 어떠한 이질성으로 만들어지는가. 근데 여긴 동질한 측면이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림 잘 그렸다, 그죠?
자, 정리합시다. 변환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유랑민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적 화자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이해했길 바랍니다.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끝! 안녕!